아니,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 희망을 가져 하면 가져지던가요? 안 되거든. 이상하게 영어만 하려고 그러면 괜히 주눅 들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Hi there, this is Victoria. 여러분, 새해 목표, New Year's Resolution 세우셨죠?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셨든 흐지부지 되지 않고 그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Let's go!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self-efficacy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어로는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네요. 저는 긍정심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늘지 않는 내 영어 실력에 좀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살짝 공부를 좀 해봤어요. 가볍게 참고용으로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 있으시다면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가요? 보통 주변에서 저를 보면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하세요. 근데 저희 큰 목소리와 보여지는 좀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신감이라는 건 성격이나 기질적인 거를 말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자신감 있는 사람도 특정 영역에 있어서 작아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는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신념, 나는 영어 스피킹을 잘할 수 있어, 나는 운전을 잘할 수 있어, 이런 믿음, 이런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제가 두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난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난 영어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다르죠?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란 신념이고요. 두 번째는 self-doubt, 자기의심이죠. 똑같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효능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스피킹에서 효능감이 낮으면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요? 일단 미룬다고 해요. 그냥 안 해. 그냥 하기 싫은 거지. 꼴도 보기 싫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끝까지 미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능감이 낮으면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찾으러 하지도 않고 자원이 눈앞에 있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이냐? 경영학에서 사람들의 업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게 가장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했다고 해요. 뭐 이런 거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좋아, 아니면 팀 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과가 좋다 등등, 소위 메타 분석을 해보면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효능감에 따라서 업무 성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업무도 그렇지만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것,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왜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아침 조회 시간마다 막 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100번씩 외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거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하다 보면 뭐야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 기본적인 변화를 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고 해요. 이 메커니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곧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목표 설정을 비현실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금방 self-doubt, 자기의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나는 영어를 3개월 만에 네이티브처럼 할 거야. 뭐 이런 거, 나한테 주어진 시간과 자원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준의 목표의 결과가 뭔지 정확하게 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커니즘 넘버 1, 성공 수행 경험입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적으로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정말 약간이라도 일부라도 이룬 적이 있나?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는데 아빠를 따라서 하와이론가 여행을 갔었어요. 어른들하고 여행을 가니까 굳이 제가 뭔가 영어를 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영어 한마디도 안 하다가 한번 뭔가 패스트푸드점인가? 화장실 앞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누가 지나가면 Where is the bathroom? 이라고 물어보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막 심장 떨리고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놓쳤다가 좀 착해 보이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천연덕스럽게 Where's the bathroom?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내가 그 한마디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심취해가지고, 아, 나 한마디 했어. 그 경험이 정말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이 기억이 나요. 그 성공 경험, 내가 한마디 걸어봤어.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의 일부라도 뭔가 해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는 대리 경험이에요. 누군가 롤모델을 만들어 놓고 저 사람처럼 난 따라할 수 있어. 이런 로드맵을 좀 그려보는 거죠. 유학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조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코미디언 김영철 씨도 떠오르고 얼마 전 저도 콜라보했던 쉐도잉으로 회화를 자신 있게 하게 된 양킹님. 이런 롤 모델들을 한번 주변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주변에 없다면 나의 모습도 괜찮아요. 내가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거나 그 상황을 비저닝 해보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예요. 예를 들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줄 주변 사람, 나를 응원해줄 사람이 있는지, 내 멘토가 있는지. 여러분 look at me,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네 번째는 생리적, 감정적 상태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 되고 체력을 유지해야 되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핸드폰 보면서 잠을 늦게 잔다거나 수면 부족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날 나의 생활 패턴에 문제가 생기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한다거나 그리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공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한 몸과 건강한 감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무작정 자신감을 가져!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이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